최근 거의 일주일간 일본의 뉴스 기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담은 기사들이 눈에 많이 띄기 시작했는데요. 내용은 풍요로운 삶에서 드디어 한국이 일본을 제친다 라는 제목입니다. 비슷한 기사들 중에 하나만 뽑아보면 일본 경제 언론의 권위자 겐다이 비즈니스의 기사인데요. 조회수는 알 수 없지만 해당 칼럼의 댓글 수가 며칠 만에 2,700여 개에 달하는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대략 경제 언론들에서는 한국을 과거와 현재로 비교를 하거나 같은 시대에 인접해 있는 북한이나 일본과 비교하면서 상황을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겐다이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서 논평을 시작합니다. 국가 경제의 규모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GDP를 보면 되지만 국민 생활의 풍요로움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1인당 GDP, 즉 GNP를 봐야 한다. 그런데 유엔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NP는 1953년만 해도 단 66달러에 불과해서 그때는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1970년에는 279달러였는데 이것 또한 전 세계에 등록된 187개 국가 중에 126위였다. 참고로 같은 해에 북한의 경우는 GNP 386달러로 세계 순위 104위였는데 즉 한국은 북한보다도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10년 뒤인 1980년에는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GNP는 1700달러를 넘기며 세계 85위에 오르더니 이때부터는 일본과의 차이도 점점 좁혀지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다시 10년 후 1990년에는 6500달러를 넘어서 유엔이 발표한 세계 56위에 올라선다. 거기에 다시 10년이 흐른 2000년, 이때는 IMF 위기를 극복한 것은 물론 GNP까지 1만 달러를 넘어서서 11,852달러로 세계 48위를 기록하며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 그리고 6년 뒤인 2006년에는 2만 달러 돌파라는 기염을 토하고 그로부터 다시 11년 뒤인 2017년에는 3만 달러의 고지를 넘어서게 된다. 게다가 IMF의 데이터에 의하면 2020년에 한국의 1인당 GDP 예상치는 31,246달러로 발표가 되었다. 이것은 현재 유엔에 등록된 세계 191개국 중 31위이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폴,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인 것이다. 1990년 당시 일본의 GNP는 25,300달러, 한국은 6,730달러로 일본의 27%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2020년에는 일본이 43,000달러, 한국은 31,246달러로 일본의 73%까지 따라왔다. 그러나 이 차이 또한 달러 대비 엔고 현상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차이는 더욱 적을 것이다. 환율은 투기 등의 영향으로 과소 혹은 과대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환율 변동으로 GDP 산출하는 것은 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으며 이것으로 국민의 풍요로운 면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측정을 할 수는 없다. 풍요로움에는 국민들의 구매력과 소비력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여기까진 나쁘지 않은 보도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한편 IMF에서 발표한 구매력 평가 지수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얘기처럼 세계 각국의 구매력을 달러로 환산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IMF에서 발표한 2020년 구매력 지수에서는 일본이 46,827달러, 한국이 46,452달러로 한일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의 상황입니다. 추세를 보면 한국의 구매력 상승 추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상황은 길게는 2021년까지 그 이후에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며 2024년에는 한국은 큰 격차로 앞서 나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를 본 일부 언론들은 아주 발끈하면서 새로운 기사를 쏟아내는데요. IMF의 발표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구매력 평가 조사는 작년에 진행된 예측 조사에 불과하다. 즉 2020년 들어서는 전 세계적인 변수인 대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그 구매력 평가 예측은 의미가 없다 라는 입장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어차피 그래봐야 시간 문제이고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 시국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큰 차이로 앞설 것이냐 작은 차이로 앞설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닐런지요. 또한 이 GDP 산출은 기본적으로 달러로 환산되어 집계되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우리가 더 잘 산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구매력 평가로 환산하여 실제 풍요로움을 비교해보면 현 시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차이가 없고 향후에는 한국 쪽이 더 부유해진다. 한국은 일본을 뒤쫓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2020년의 뒤를 돌아보니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다.
일본은 걷고 있는데 한국에 달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 현재는 앞지르기 직전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 네티즌의 의견이 아닌 타카야스라고 하는 대동문화대학의 교수의 칼럼도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점점 그동안 닫혀있던 입들이 최근 들어 풀리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위의 언론 보도나 이 칼럼이나 내용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야후재팬에 투고된 내용이다 보니 그에 딸린 댓글 수가 무려 2,800개가 달릴 정도로 반응이 핫했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면 경험상 사실 딱 봐도 무슨 얘기들을 하려는 건지 짐작이 가는 바인데요. 딱 1페이지만 봐보면 아무 댓글이나 써도 좋아요가 14,000개씩이나 달리는 진귀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인정 못한다, 아니 인정하기 싫다라는 모습이었는데요. 좋아요가 4,300개 달린 베스트 댓글로는 한국은 좀 더 근본적인 자질의 향상이 없으면 100년 후에도 따라잡고 있다는 말만 계속할 것 같다. 앞으로는 상대하지 말 것. 라는 댓글인데 오히려 저쪽에서 먼저 근본적인 자질을 운운하는 모습입니다. 그 외로는 생활의 풍요로움에는 노동시간 대비 소득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일본에서는 개인의 여가 시간이 많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기사네요. 세상 물정 잘 모르시는 분 같네요. 엔고 현상은 좋은 것이다. 세계 무대에서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은 원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게 왜 평가가 낮은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무역이나 경제의 무지한 댓글에도 6,600명이나 좋아요를 누른 역시 클래스가 남다른 분들입니다. 한국은 풍요롭다면서 왜 각종 여러가지 지표가 이렇게 많냐? 1인당 GDP가 높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풍요롭다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 대다수 국민이 항상 풍요로운 상태에 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이분도 무지한 분인 게 언제 모든 국민이 풍요롭다고 했나요? 평균적으로 예전보다 더 풍요로워졌다고 했죠. 90년대 6,700달러대보다 지금 31,000달러대 좀 더 풍요로워졌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한국이 말하는 GDP는 내수 시장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나 LG전자 TV, 현대자동차 등이 해외에서 올린 매출이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내수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같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이런 비교는 의미가 없어. 우리처럼 국내 시장이 탄탄한 것이 더 좋을 듯. 다음에 외환 위기만 와봐라. 그때는 일본이 절대 도와주지 않을 테니까 일단 본인들 도와줄 사람 없는지부터 찾아보시고요. 한국은 생활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있다지만 개인들은 빚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은 언제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여유로움과 풍족함을 가지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아. 아, 그놈의 한국 경제 폭락은 대체 언제 오는 건가요? 이제 일본을 제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는 미국도 제친다고 할 기세냐? 이건 좀 좋은 얘기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일본 언론과 IMF 분석에 의하면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한국은 일본의 구매력과 소비력을 추월해서 보다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반면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혹은 아니길 바란다. 라는 여론이 폭주하고 있고 댓글창이 터져나가기 직전이다 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